과거 20세기 중반까지 대다수의 학자는 바닷속 깊은 심해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리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햇빛은 점차 흡수되고 심해 깊은 곳은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흑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플랑크톤과 같은 생물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산소가 존재할 수 없기에 심해에는 그 어떠한 생명체나 전설 속 괴생명체 같은 건 더더욱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학자들은 심해의 밑바닥에는 어쩌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암흑 속 텅 비어있는 공간만 있으리라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98년 독일의 생물학자 칼천 교수가 이끄는 발디비아 탐사대는 남대서양 심해에서 다양한 새로운 종의 바다 생물을 발견하며 더 깊은 심해의 바닥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 주장해 왔습니다. 이후 1999년 심해 열수 분출공 주위의 박테리아는 빛을 이용해 광합성을 하는 것과는 달리 화학 합성을 통해 생태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생태계를 실제로 보게 됩니다. 이로써 심해는 햇빛이 없어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임이 밝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다양성은 과연 얼마나 될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존재가 명확한 실러캔스는 3억 6천만 년 전 화석과 비교해 그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1839년 최초로 화석이 발견되고 1938년에 살아있는 실물이 발견되기 전까지 약 100년 가까이 7,500만 년 전 무렵 멸종되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심해의 어딘가에 혹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미지의 환경 속에서 놀라운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요? 1964년 그해 여름 프랑스의 사진작가였던 로버트 세렉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 호주에 살고 있던 그의 친구 행크 대종의 안내를 받아 호주에 위치한 훅섬으로 약 3달간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긴 여행이었기에 작은 모터보트도 구매하고 주위 풍경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같이 평화로웠던 12월 12일 세렉과 아내 그리고 대종은 모터보트를 타고 훅섬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스톤헤이븐만 근처를 지날 때쯤 갑자기 세렉의 아내가 바다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며 알려옵니다. 순간 세렉과 대종의 시선은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 긴 꼬리와 커다란 머리를 가진 올챙이와 매우 흡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괴생명체는 일반적인 올챙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거대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괴생명체는 수면 아래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세렉은 멀리서 물을 튀겨보았지만 작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칸으로 옮겨 탄 뒤 괴생명체에 다가갑니다. 상당히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이 괴생명체는 여전히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는데 꼬리 부분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혹시 배나 보트의 프로펠러에 부딪혀 상처를 입고 휴식을 취하거나 죽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생명체의 크기였습니다. 처음 멀리서 보았을 때는 대략 9m 정도 되어 보였지만 실제로 가까이 보았을 때 거의 30m 정도가 되는 크기에 세렉과 대종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괴생명체의 사진을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던 이 괴생명체는 상처 탓에 죽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죽었다고 생각한 이 괴생명체는 갑자기 눈을 뜨더니 입을 크게 벌리고 세렉과 대종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둘은 촬영을 포기하고 허겁지겁 모터보트가 있는 곳까지 겨우 다다른 뒤 돌아보았을 때 이미 그 괴생명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세렉은 자신이 발견한 것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괴생명체임을 확신하고 1965년 3월 호주의 잡지사 에브리원에 자신이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공개되고 큰 화제가 되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지만 크립티드를 연구하고 쫓던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생명체가 포착되었다며 상당히 놀라워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사진을 두고 세렉과 대종이 배나 보트에서 흘러나온 기름의 띠, 거대한 드렁어리 혹은 물고기 떼를 보고 착각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의 띠는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 없고 그 자리에는 세렉과 대종 이외에는 그 어떠한 배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물장어과에 속하는 드렁어리는 올챙이보다는 뱀장어와 비슷한 모습이고 아무리 크게 자라도 겨우 60cm밖에 되질 않습니다. 물고기 떼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그 모양을 바꾸지만 이 괴생명체는 세렉과 대종이 가까이 다가갔음에도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제시되지만 모두 반박되어 실제로 괴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세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렉이 공개한 사진은 모두 조작된 거짓이다. 이 주장은 로렌 콜만과 패드릭 위그가 쓴 책에서 세렉은 프랑스에 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으로 불렸고 심지어 인터폴의 수배령까지 내려질 정도의 사기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세렉이 공개한 사진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바다 괴물 사진을 찍기 위해 검은색 천을 큰 올챙이 모양으로 자른 뒤 그 위에 모래를 얹어 만든 가짜다. 그리고 사진을 찍기 전 1959년에 있었던 세렉의 발언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그 진위를 크게 의심받습니다. 나는 곧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미지의 생물인 바다 괴물과 관련된 일이거든.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반 샌더슨에게 이 사진을 비싼 값에 팔려고 한 정황까지 포착되며 세렉의 사진을 믿었던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고 그의 신뢰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세렉이 인터폴 수배자라는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은 로렌 콜만과 패드릭 위그가 쓴 책에서 나온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세렉의 직업은 사진작가였습니다. 사진을 판매하는 것은 그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렉은 2003년 아시아 어딘가에서 여전히 잘 살고 있다는 정보만 확인되고 그 이후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렉이 훅섬에서 발견하고 촬영했다는 이 괴생명체는 과연 존재하는 생명체였을까요? 현재는 사람들에게 조작된 사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혹시나 이런 미지의 괴생명체가 심해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